상시의 흐름을 센서 스투입니다.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는 9월 26일에 러시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단 이 내용은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나 주요 외신들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지원해주고 있는 이 사실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들 아시겠지만요,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할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영국의 왕립동 군사연구소가 발표한 논평은 그 구체적 윤곽 일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평은 러시아가 최근 중국의 공수부대에 대한 훈련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공수 장비의 공중수송, 투하와 관련된 운영 노하우까지 공유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실전에서의 운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러시아 측은 장비 운용 훈련과 장비와 수리 교육, 현지화와 기술 이전에 이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수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장비의 공중 투하, 직결, 지휘 통제 절차와 훈련 방법, 실전형 시나리오 운영 등 실질적 전투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과 2023년에 공수부대 무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고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장비와 무기 중에는 공수 장갑차 겸 보병 전투차인 BMD-4M 37대와 동량 수륙 양용 자주포 스프루트 SDM-1 11대, BTR MDM 공수 장갑차 11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양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요, 유출된 정보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유출된 내용 중 러시아가 판매하기로 합의한 무기와 장비는 한 개 공수대대를 무장시키는데 충분한 분량이었습니다. 또한 공수작전에 필요한 특수 장비 공급과 이런 장비를 조작하고 수리할 기술 인력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는 합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공수작전 관련 무기들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전 계약도 있었죠.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에서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이러한 협력으로 중국 공수부대의 발전 수준을 10년에서 15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군은 대만의 병력을 투입할 방법과 장소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때 상륙작전으로만 침공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대만 해협은 중국과 타이완습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 폭은 약 180km 정도입니다. 가장 짧은 곳은 131km죠. 즉 100km가 넘는 지역을 넘어가야 하기에 시작부터 난관이기도 한데요. 상륙 전단을 활용하여 넘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대만 해협은 해류가 강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변화무쌍한 지역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해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함대가 이동하기가 좀 힘든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상륙작전에 유리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 6월부터 8월은 상륙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태풍이 분다거나 기후적으로 상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에 물론 상륙은 시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투적인 피해보다 자연환경 등의 비전투적인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만의 해변 중 14곳 정도만 상륙에 적합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가파른 절벽이 있다거나 상륙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14곳 중 진산과 자루탕 지역만 상륙작전에 최적인 지역이죠. 타이베이와 가까운 북부 해안에 상륙작전에 적합한 해변이 9곳, 가오슝과 가까운 지역에 5곳이 있어서 총 14곳입니다. 근데 대만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렇게 상륙작전에 최적인 지역 14곳에 견고한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중국군이 침공 1순위로 노릴 타이베이에 가까운 북부 해변 9곳에는 그냥 요새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해안가에 벙커와 터널을 여럿 건설해둔 상태죠.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공수부대를 활용해서 해상에서는 상륙작전을 통해 공중에서는 지상으로 병력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공략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수작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중국에 없는 실전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실패하긴 했지만 여러 번 공수작전이 실시되기도 했죠.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매우 복합적인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전례 없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은 러시아의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트너와 손을 잡음으로써 러시아는 경제적, 외교적 숨통을 틔우고 동시에 서방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군사기술 이전과 공수작전 경험 공유를 통해 중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중국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협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일정 부분 감싸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서방의 외교적 고립 정책을 무력화하는 데 러시아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미국과 서방을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막대한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면 미국은 두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 점을 노려 서방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전략적 집중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지원은 단순히 중국의 대만 침공을 돕는 차원을 넘어 미국과 서방 전체에 대한 전략적 견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은 서방의 압박을 견뎌내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새로운 지정학적 부담을
안겨주는 양면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편 대만은 이에 대응하여 지옥도 전술을 펼치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만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자 드론 수천 대를 대만 해협을 뒤덮어서 중국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작전을 준비 중인데요. 대만은 지난해부터 드론을 1000여 대 가깝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들은 전부 자폭 드론인데요. 중국군 공격에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대만군은 최근 들어 미국 교관의 도움을 받아서 드론 운영 작전을 훈련받고 있죠. 사실 대만과 중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맞붙으면 대만이 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대만군은 이에 맞서 비대칭 전술에 맞는 무기를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는데요. 당장 지금은 1000여 대 정도만 구매했지만요. 그 예산을 대폭 늘려서 2026년에는 11,270대, 2027년에는 37,480대의 미국산 드론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대만은 자국 내 드론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폭 드론을 개발하고 있죠. 또 대만군은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를 속속 실전 배치하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미사일은 슌펑3 개량형 미사일을 배치하기도 했고요. 사거리 2000km인 칭텐1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고 속도가 마 6인 칭텐2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죠. 대만군이 이렇게까지 드론을 대거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방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현재 국방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 국방 예산이 GDP의 3.32%에 달하는 43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이는 2025년보다 2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요. 대만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이 3%를 넘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만은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2030년 이전까지 국방 예산을 GDP 5%에 도달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서 대만이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만의 항전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만의 항전 의지가 제대로 있어야지 다른 나라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군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항복을 해버리거나 그러면 도와주기도 전에 대만이 망할 겁니다. 그런데 대만의 상황이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9월 22일에 대만 연합부 발표한 양안관계 연간 대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대만 정부의 반중 정책에 대한 대만인들의 불만도는 63%라고 합니다. 2024년에 43%였던 게 63%로 올라가면서 2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과 경제, 무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4년에 41%였던 게 2025년에 46%로 증가했고요. 국방 예산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비율도 46%인데 찬성이 44%입니다. 국방 예산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물론 중국이 침략할 경우 대만을 위해 싸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7.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신기한 게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지지자의 비율은 86%였고요.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지지자는 싸울 것이라는 응답이 36%, 39%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중국과 싸우겠다는 답변이 많아진 것이긴 합니다만 전쟁이 나면 대만 전체의 30% 정도는 싸우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 대만이 제대로 항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여러모로 한숨만 나오는 소식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소식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국제정세가 너무 요동치고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러시아가 중국을 도와 대만에 대한 침공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